네, 여러분 이제 우리 Part 3의 마지막, 즉 만점 전략 정리 시간입니다. Part 3에서는 만점 전략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보았잖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대화의 표현을 선택지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바꿔 말하기라고 하거나 영어로는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phrase가 바로 하나의 덩어리를 말하는데 patter라는 앞에 접두사를 붙여서 그 phrase를 달리 바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paraphrasing 하는 그런 미국의 영어의 역사, 제가 옛날에 설명해 드렸죠.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다르게 더 쉽게 계속 말을 바꿔 표현하면서 그렇게 발전된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언어적인 그리고 언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전 세계 다른 언어 쓰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패러프레이징 유형 1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 시간에 했던 것은 동의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패러프레이징 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depart라는 떠나다 동사가 있으면 다음번에 보기에서는 leave라고 나온다던가 take off라고 나온다던가 이렇게 동사를 바꿔 표현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finish가 나오면 complete라는 동사를 바꿔주는 거고요. 제출하다의 submit이 나오면 hand in이나 turn in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자, 사실 이런 유사어를 많이 알면 좋은 건 1번 뭐냐면 토익이라는 시험에서는요. Part 2에서 문장의 틀이 있죠. 예를 들어 why 의문사인데 너 왜 안 냈니? 라고 하면 why haven't you submitted?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why haven't you turned in? 이라고도 나옵니다. 이렇게 매번 시험에서 문장의 틀은 똑같지만 동사 자리의 동사를 계속해서 유사어로 바꿔줍니다. 즉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는 일단 기본적인 한 세트 정도의 문장을 Part 2를 외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그 동사 자리에 수많은 동의어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 동의어 학습을 하면 Part 2를 30문제만 공부했지만 마치 각각 동사의 3개씩의 동의어를 외우면서 90문제를 공부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Part 1과 Part 2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동의어를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더불어 더 나아가서 Part 3에서 패러프레이징 할 때 동사를 동의어로 바꿔주는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의 유형은 패러프레이징 두 번째입니다. 조금 더 한 차원 높아진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단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바로 패러프레이징인데요. 이건 우리가 네, 맞습니다, 여러분. Part 1에서 포괄적인 단어가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 그랬죠.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자, A, B, C, D를 듣는데 B와 D가 헷갈리는데 B와 D 중에 예를 들어 차가 car인데 vehicle이란 단어가 나오면 거의 포괄적인 단어가 답이 될 확률이 90%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헷갈릴 때 잘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중요한 토익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Part 3에서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에서도 역시나 먹히는 그런 유형인데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대화문에서 I like the fact that the bus stop is so close. 그래서 아마도 집을 구했어요. 근데 집을 구했는데 그 버스 정류장이 너무너무 가까운 거. 굉장히 편리하죠. Very convenient location.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why does the man like the apartment? 이라고 하면 일단 키워드는 bus stop이 so close라고 우리가 잡았어요. 대화에서. 그러면 뭐라고 바뀌냐면 public transportation이라고 버스 스탑을 바꿔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A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B번 같은 경우에 parking space는 그냥 연관어 오답이죠. 왠지 버스가 나오고 차량이 나오고 교통에 관한 내용이니까 왠지 파킹이 나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며 뭔가 연관된 것에 여러분이 오답으로 좀 이끌리길 바라는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항상 bus stop close니까 그걸 찾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뒤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장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봅니다. If you take university classes, our company will pay for a portion of the fee 라고 합니다. 자, 당신이 대학 수업을 듣는다면 이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학자금 일부를 대준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회사에서 해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pay for a portion of the fee가 답이 되는 거죠.
지금 문장에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장, 지문의 문장, 그리고 선택지의 문장을 보면서 어떤 문제에서의 답이겠구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항상 생각하십니다. 자, 그럼 밑에 봅니다. 보시면은 이 fee 앞에다가 university라는 것을 더해주는 거.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더해주면서 fee를 더 첨가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pay for 하는 것을 support라고 그렇게 지금 동의어로 바꾼 거죠. 사실은 pay for의 동의어가 support인가요? 네, 그럼요. 돈을 지원해주거나 그럴 때 우리가 support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education 이라고 해서요. 지금 대학의 fee를 갖다 좀 더 폭넓은 의미로는 뭐다? 교육비구나 라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이 두 번째 답 같은 경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독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해력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해를 한다는 건 직역하는 게 아니라 늘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직청직해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hearing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listening 해야 돼요. 즉 comprehension,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이 아니라는 거. 자, 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I have to conduct interviews for the sales position today so I can't make it to the meeting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왜 못 가니? 라고 시험에 문제가 나온 거예요. Why can't make it? 이라고 왜 안 되니? 라고 했더니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즉 내가 어떤 영업사원 자리가 났는데 인터뷰를 해야 된대요. 하다 동사 conduct. 굉장히 좋죠. 그렇다면 이때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 사람이 뭘 앞으로 해야 돼? 라는 문제라면 즉 일정을 조정해야 되죠. 즉 I can't make it 이라는 말이 나오면 I can't attend, I can't go, I can't be there 이라고 하면서 어떤 스케줄이 나오고 즉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왜라는 why 문제였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일정이 지금 conflict, 충돌하고 있다. 그 시간에 다른 인터뷰가 있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팁은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늘 답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토익입니다. 정말 토익이라는 시험은 그리고 ETS에서 만든 시험은 그런 게 굉장히 잘 떨어져요. 그게 바로 이제 유형이고 패턴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답을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포괄적으로 된 것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잘 챙겨야 되는 거. 자, 제가 확실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보시면 we're giving away a free라고 하면서 자, 보세요. 이번 주만 이라고 해서 뭔가 혜택, advantage가 뭐다? 그렇죠. 바로 free product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토트백을 product이라고 넓은 개념으로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free를 바꿔서 complementary고 item이라고 했죠. 자, product, item, merchandise 그리고 good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4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공짜는 뭐다? free 하나 더 complimentary 이렇게 두 단어. 자, 그 다음 보죠. I need to get a large but I only saw 라고 하며 늘 부정적인 이런 부분에 자꾸 귀가 뻥 뚫려 합니다. 자, 이럴 때 I only saw mediums on the rack. 자, 신발대에 가보니까 medium만 있네요. 라고 하며 지금 남자는 혹은 여자는 그렇죠. correct size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또한 item is unavailable 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항상 이런 문제는 뭐다? problem이었겠죠. 그래서 problem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다뤘던 wrong size, wrong color였죠. wrong color도 있고 이렇게 wrong size도 있고요. 아니면 correct size가 not available, unavailable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지금 막 읊조리는 영어에 여러분이 귀를 자꾸 여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since the air conditioning isn't working 해서 항상 고장나는 거 not working, not functioning, not operating 이라고 해서 out of order, 즉 broken 많이 했습니다. 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에서 만납시다 라고 instead 단서죠. 즉 different floor 이라고 나와서 제가 예전에 different은 바로 답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빈번히 출제된다고 했고요. 자, 또는
위치를 바꿨다인데요. location 말고도 venue라고도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even though it is plugged in, the printer is not turned on. 그래서 플러그인이 꽂아졌는데요 하면서 조금 전에 했던 not working 그리고 not operating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자, 계속 가볼게요. Let me make a list of the ideas from our brainstorming session and email it to you this afternoon. 이라고 쭉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무엇을 할 거예요? 무엇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였어요. what이었어요. 상세 문제였어요. 그럴 때는 Let me make a list 이라고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게 brainstorming session 다 머리 굴리고 아이디어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가 나왔는지 제가 쭉 목록을 만들어 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말 바꾸는 건데 아이디어 말 바꿔서 a list of opinions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make a list를 말 바꿔보세요. 즉, prepare a file이죠. 이럴 때 prepare a file, prepare a document, prepare a report 혹은 뭐 여러 가지 analyze, 분석할게요. 이런 식도 다 됩니다. 물론 prepare 말고도 아까 했던 우리 conduct, 뭔가 행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I'll conduct a survey, 뭐 조사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단어 이렇게 바뀌어주는 게 포괄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죠. 자, 여러분 시작! We really need some new magazines in the waiting room.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죠? 라는 what의 문제였어요. 무엇을 원하죠? 그러면 바로 some new magazine입니다. 자, 뭐 병원이라든지 우리가 대기할 만한 장소에 가면은 그냥 시간 남는 동안 혹은 뭐 대기 시간 동안 읽을 거리가 있죠. 뭐 은행 같은 데 가도 있고 병원에 가도 있는데요. 그럴 때 some new magazine이 필요하대요. 너무 옛날 거야. 2, 3년 전 거야. 그러면요. 그럴 때 바로 new magazine을 말 바꿔서 그렇습니다. reading materials라고 하죠. 이건 파트 1에서 제가 한 3번 했습니다. 책, 잡지 이렇게 읽을 것을 들고 읽는 그림에서는요. 대부분이 답이 book이라고 나오는 경우보다는 reading materials라고 포괄적인 상위 개념의 단어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자, getting new publication이라고 해서요. 자, 이것도 뭔가 새로운 출판물이란 단어인데요. 출판물을 바로 책이나 잡지를 일컫는 말로 대신 쓴 거겠죠. 네, 봅니다. At the event, the company will be doing interviews for several openings.라고 해서요. 자, 이벤트에 가면은 뭘 할 수 있죠? 라는 행위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럴 경우에 바로 컴퍼니에서 인터뷰를 할 거예요. 그럼 인터뷰를 왜 하죠? 여러분, 인터뷰란 단어가 나오면 내 머릿속에는 나도 모르게 뽑는구나 라고 바로 연결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선 바로 채용 기회, employment opportunity라고 하거나 아니면 hiring이라고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인사에 관한 내용, 회사 상황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된다고 Part 3에서 했습니다. 자, 인사나 채용에 관한 그런 내용은 Part 4에서도, Part 3에서도 모두 다 잘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읽습니다. I'm sorry to say that the decorative lamps you asked for are no longer in stock 입니다. 자, 역시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no longer in stock 이라고 해서 즉 out of stock 혹은 not in stock 물건이 없단 말이죠. 자, not available 이라고 해서 역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자, 아니면 뭐 다 팔렸을 수도 있죠. all sold out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건 Part 3에서 말투에서 지금 문제 보시면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항상 행위적인 부분 혹은 problem적인 부분 그리고 주제적인 부분 이 세 부분에서 늘 paraphrasing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그 구체적인 상세 내용을 잡아내는 즉 what에 관한 무엇에 관한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명사는 예를 들어 아까 opinion 의견 같은 부분을 조금 다른 식으로 사람들의 thinking이라고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명사의 포괄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늘 문제 세 개가 나왔을 때 why, problem 혹은 do의 문제가 나올 땐 늘 말 바꾸는 거에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네.
갑니다. However, there was nothing in the package explaining how to set up the scanner. 그래서 결국은 how to set up the scanner이 problem이 되겠죠. 여기 보니까요. 설명서가 없어요. 매뉴얼이 없어요. 인스트럭션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instruction 나왔고요. 즉 풀어서 how to operate 이라고 나왔습니다. 작동법을 설명하는 how to 아니면 the way to 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자, 항상 기계 작동하는 operate도 늘 많이 나오고요. operate 안 되는 부분도 역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paraphrasing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어 혹은 포괄적인 표현 이렇게 두 가지로 part 3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좀처럼 성적이 오르지 않은 학생들을 또 보면 어떤 걸 발견하게 되는지 제가 파악했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paraphrasing이 중요하다라고 했더니 단순하게 예능이야 라고 마구마구 외웠습니다. 물론 그것이야 라고 시험에 등장했을 땐 어김없이 정답이 되지만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조금만 표현이 바뀌어도 바로 얼음 하면서 답을 마킹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건 평상시에 공부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늘 상황을 풀어내라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 없이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죠. 늘 물고기와 물의 관계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예문을 보세요. I'm going to stay late tonight 이란 문장이 있을 때 오늘 밤 늦게까지 머무를 것이야 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문장은 언제 쓰는 걸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장을 쓸까요? 예를 들어 아빠나 아니면 뭐 남동생이나 혹은 뭐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야, 나 오늘 늦는다. 나 놀다 와. 알았지? 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건 또 다른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렇죠. 바로 회사에서 야근해서 늦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앞뒤의 문맥을 좀 봐야 왜 늦는지가 나오긴 하지만 이런 문장을 볼 때 그 앞뒤 문맥을 보면서 만약에 야근이면 I have to keep up the work. 야, 나 밀린 일 keep up 해야 돼. So, I'll be at home late.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화살표로 쓴 게 바로 뭐다? 그렇죠. paraphrasing이죠. 근데 이 paraphrasing을 습관적으로 직역하는 게 아니라 해독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풀어서 생각하게 되면 비록 그게 영어를 영어로 하지 않아도 사실은 곧 영어로 할 수 있을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 되시는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도 파트 4 우리가 시작해 보았고요. 가볍게 우리 케이스 하나 다뤄보고요. 또한 파트 3를 지난 강의에 이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남은 강의에서는 파트 4로 이제 쭉 달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파트 4는 미리 예습을 하는 게 좀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교재 왼쪽은 꼭 보시고 오른쪽은 풀고라도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지문을 듣고 어떤 내용인지 상황을 살짝 메모해보는 직청직해 훈련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더 예뻐해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